당장에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특히 그것을 계속했을 때 계속 안 좋은 결과가 있었던 어떤 변화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 요소를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맞죠. 근데 도대체 왜 피치컴을 차고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체 차고 나와서 좋은 게 뭘까? 작년 후반부부터 차고 나와서 결과가 계속 안 좋거든요. 이쯤 되면 사실 뭐 감독님이든 누구든 그냥 압수를 해야 돼요. 그런 야구 선수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좀 부침이 있는 시기가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걸 왜 자꾸 고집을 하느냐? 이거는 다음 등반에 진짜 제발 피치 안 차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제발 바꿔보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겠지만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왜 계속 가는지 전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사직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우피입니다. 4월 23일 하나전이고요. 네, 저는 시즌 4번째 직관에 다녀왔습니다만 또 지면서 시즌 직관 성적은 1승 3패에 그쳤습니다. 한 번은 여럿이 가고 3번 혼자 갔는데 혼자 강한 건 다 졌네요. 참 그렇고 오늘 경기는 4대6으로 졌어요. 근데 일단 직관러 입장에서는 경기 자체는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쉽게 지긴 했지만 물론 제가 1회 초가 끝나고 들어갔어요. 이미 5대0, 0대5인 상황에서 1회 말에 들어가서 어떤 점수를 유기력하게 내주는 모습을 보지 않아서 좀 직관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도 높았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소위 진짜 열받는 상황을 제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만족도가 높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경기가 1회에 5점 주고 말고는 사실은 한화 타선이 거의 힘을 또 못 쓰기도 했고 반대로 말하면은 반즈 선수도 1회 빼고는 나머지는 뭐 나름대로 잘 막아줬고 뒤에 또 우리 불펜진 6회부터는 그야말로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선이 물론 답답하긴 했어요. 잔루도 많고 했지만 안타를 계속 쳤고 계속 찬스도 만들었고 점수도 2회, 4회, 7회 이렇게 야금야금 내면서 그냥 직관하는 입장에서는 나름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물론 조금만 더 잘했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직관에 갔을 때는 뭔가 그 집에서 보일 때랑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뭔가 나를 막 미치게 하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굉장히 막 신나고 막 그렇게 하게 하는 포인트가 좀 있었느냐 이게 좀 직관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충분히 그런 그 진짜 마음 놓고 열광할 만한 상황들은 존재를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야구 분석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그 야구장에 직접 가서 경기를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야구를 좋아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뭔가 일상 속에서 못하는 그런 감정적인 거를 풀고자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막 좋다고 와 이러고 싫다고 와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경기가 되는 게 직관으로서 좀 좋은 경기 같은데 오늘은 그런 거는 좀 충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서 환장하고 약간 열받아서 환장하고 이게 충분했어가지고 좀 감정 소모, 감정 해소라고 하죠. 감정 해소에서는 좀 그래도 좋았던 저는 경기였고요. 조금 오늘 직관이라가 디테일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저의 좀 느낀 거대로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제가 1회 초 상황이 진행이 될 때 이제 사진격에서 내렸습니다. 한 6시 40분 이쯤에 내렸는데 이미 그때 주자가 그 1사 말루가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보고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이제 사진격에서 내려가지고 그 야구장 앞에 이제 표 끊는 데 가니까 그때 이제 점수를 이미 5점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약간 느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5점을 주기는 했는데 뭔가 느낌이 그 롯데가 많이 하는 행위 그러니까 초반에 비기닝을 내고 점수를 못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약간 하나가 오늘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뭔가 이 대역전을 직관할 것 같은 뭔가 그런 그 최면을 걸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회 말이 시작될 때 제가 이제 입장을 했고 어찌됐건 저의 생각대로 하나는 더 이상 도망가지 못했고 사실 뒤로는 거의 하나 타선도 좀 심각했죠. 사실은 심각했는데 어찌됐건 야금야금 롯데가 따라가서 2점 차까지 따라갔습니다만은 7회 말에 그 아쉬운 그 홈에서의 그리고 9회 말에 아쉬운 윤동희 선수의 병살타 이렇게 나오면서 마지막 한 방이 부족했어요. 근데 사실 이 마지막 한 방이 롯데가 못한 것도 있는데 저는 오늘 경기가 전반적으로 되게 좋은 경기라고 느껴가지고 이거는 롯데가 못한 것도 있지만은 한화의 어떤 경기 집중력이 좋았다. 그러니까 수비에서도 사실 오늘 하나가 에라가 한 게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좋은 수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작년까지의 하나였다면은 충분히 그런 어려운 타구들을 놓쳐주면서 롯데가 승리를 충분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한화가 이제 진짜 달라졌어요. 수비가 확실히 단단해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한화도 이제 잘할 때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불펜의 힘으로 이겨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마무리인 김서현 선수도 스스로 이제 보이넷을 2개 내주면서 몰렸지만 결국은 윤동희 선수한테 병살타를 이끌어낸 공은 몸쪽에 붙는 스트라이크에 들어간 슬라이더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윤동희 선수가 오늘 3안타를 치고 좋은 활약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본인이 해결하려는 어떤 욕심 때문에 병살타를 쳤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사실은 조금 비약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스트라이크 들어왔고 윤동희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그 상황이었고 그 공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윤동희 선수가 친 공을 보면 그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사구 몸 쪽에 완전히 붙은 것도 아니고 나름 치기 괜찮은 슬라이더가 몸 쪽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거를 잡아당겨서 병살이 나오긴 했는데 칠 수 없는 공은 아니었고 따지고 보면은 그 4개의 공 중에 유일한 스트라이크가 들어왔어요. 물론 김상현 선수가 앞에 계속 보인넷을 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면 또 제구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 결과론이라고 보고요. 저는 오늘 윤동희 선수가 병살타로 끝냈다고 해서 윤동희 때문에 졌다는 말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김상현 선수가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은 삼진을 이끌어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고, 그리고 그 반즈 선수가 오늘 5이닝만 던지고 내려갔어요. 근데 1회 투구수가 40개를 넘어갔는데 뒤에 그래도 조금 2, 3, 4, 5회는 이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반즈 선수가 잘 던져서 쉽게 갔는지, 그러니까 쉽게 갔다기보다는 빠르게 막아냈는지 아니면 하나 타자들이 좀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조금 공략이 쉽게 당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5이닝을 꾸역꾸역 막아준 거는 그래도 나름의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1선발 에이스한테 기대되는 모습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표현을 하자면 1회부터 똥을 쌌습니다. 1회부터 똥을 쌌는데 어찌됐건 그 똥을 싸기는 했으나 그것을 본인이 최소한의 수습은 했다.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지르고 나서 나는 모르겠다고 도망을 간 게 아니고 어찌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처리는 한 게 5이닝을 책임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원론적으로 막 반지 선수가 이제 좀 바로 교체를 알아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거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썸네일에도 적어놨지만은 저가 좀 생각하는 거는 일단 피치컴을 제발 한 번만 압수하고 좀 던져보면 안 되나? 그러니까 제가 지난 등판 때도 그렇고 지지난 등판 때도 얘기했는데 도대체 왜 피치컴을 차고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체 차고 나와서 좋은 게 뭘까? 작년 후반부부터 차고 나와서 결과가 계속 안 좋거든요. 이쯤 되면 사실 뭐 감독님이든 누구든 그냥 압수를 해야 돼요. 아무리 선수가 본인이 뭐 1선발이고 해도 뭐 감독이 니 하지 말라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압수를 해야 되고 뭐 그냥 무조건 포수 사인 대로 듣고 던지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구속이 143, 144밖에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근데 그 지금의 공을 가지고도 2경기는 잘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경기도 1회 말고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근본적인 구위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좀 원래 잘하던 대로, 그러니까 본인의 공에만 집중하는 환경을 최대한 조성해서 좀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당장 대체 외국인이 좋은 투수가 잘 구해지지도 않습니다. 아직 그 메이저리그 40일 로스터가 막 그 결정이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뭐 계속 형편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 피치컴 압수를 계속 얘기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바꿀 수 있는 요소가 있잖아요. 특히 그것을 계속했을 때 계속 안 좋은 결과가 있었던 어떤 변화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 요소를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맞죠. 근데 도대체 왜 피치컴을 차고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대체 차고 나와서 좋은 게 뭘까? 작년 후반부부터 차고 나와서 결과가 계속 안 좋거든요. 이쯤 되면 사실 뭐 감독님이든 누구든 그냥 압수를 해야 돼요. 그런 야구 선수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좀 부침이 있는 시기가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결과가 있는 걸 왜 자꾸 고집을 하느냐? 이거는 다음 등반에 진짜 제발 피치 안 차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도 차고 나와서 이제 본인이 사인을 낼 때도 있고 유관남 선수가 사인을 낼 때도 있었는데 이게 제가 직관이다 보니까 자세히는 못 봤는데 2회부터는 본인이 사인을 별로 안 낸 것 같이 느껴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제발 바꿔보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겠지만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왜 계속 가는지 전 진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렇고 뭐 비록 오늘 졌지만은 그 조류동맹의 명품 경기가 봤다는 거, 이건 굉장히 저는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롯데하고 하나가 늘 이 조류동맹으로 엮이면서 둘 다 같이 못하고 해서 약간 우리끼리 경기라면 맨날 뭐 어둠의 한국 시리즈다 뭐 약간 지옥 경기 뭐 이런 얘기 자꾸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뭐 우리끼리니까 그냥 해악으로 넘어갔지만 사실은 상당히 지옥스러운 그런 호칭 아닙니까? 예, 야구팀끼리 프로팀끼리 경기하는 어둠의 한국 시리즈란요. 더구나 이 연초부터 시즌 초반부터 시즌 말미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가 없는, 쏙 들어갈 수 있는 경기를 오늘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실은 굉장히 좀 뿌듯했어요. 그리고 하나도 강해진 게 느껴졌고 롯데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짜임새 있는 야구를 해냈거든요. 그 부분은 되게 좀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쭉 개요를 한번 얘기를 해봤고 엔트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주요 순간들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엔트리 라인업이 보면은 사순만 얘기하면 황성빈, 고승민, 전준우, 레이에스, 나승엽, 윤동희, 손호영, 유광남, 전민재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긍정적인 거는 그 8번 유광남, 9번 전민재로 고정하는 건 저는 대단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잘 맞는다고 해서 타순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좋은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끊어진 부분들이 조금 있었죠. 그러니까 안타를 13개나 쳤는데 점수가 넉 점밖에 못 들어온 거는 결국은 집중력도 있겠지만 타순 연결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일 조금 눈에 띄게 안 됐던 타순이 3번, 2번, 3번, 2번, 3번 타순 고승민, 전준우 타순 그리고 손호영 7번 타순 이 정도가 문제였는데 일단 손호영 선수는 아직은 조금 선발로 나오기에는 본인이 좀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상대 선발인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네, 상대 선발이었던 와이스 선수의 직구도 너무 좋았고 슬러브가 아니고 그 스위퍼도 너무 좋아서 삼진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공기긴 했어요. 근데 손호영 선수가 일단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수비에서도 사실은 좀 많이 아쉬운 이외에 좀 추가 실점을 하는 아쉬운 수비를 하기도 했고 한데 본인이 자신감이 없는 게 화면을 뚫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선발 기용을 하는 건 선수한테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김민성 선수가 3루에서 잘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급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김민성 선수가 스타팅에서 빠지니까 수비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손호영 선수는 조금 더 퓨처스에서 좀 가다듬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경기를 보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삼진을 먹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택도 없이 삼진을 먹거든요. 그게 이제 부상으로 내려가기 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부상으로 내려가기 한 이틀 전부터 조금 맞아 나가기 시작했었는데 다시 리셋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자신감이 떨어진 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김민성 선수가 조금 더 3루 자리를 봐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고승민 선수도 제가 계속 말하지만 고승민 선수는 2번 유형은 아닙니다. 오히려 5번, 6번에 두는 게 맞는 스타일이지. 그래서 오늘 윤동희 선수가 3안타 경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답은 나와 있어요. 황성민, 윤동희 이렇게 가서 그 두 선수가 테이블 세트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팀의 선수 구성에서는 그러니까 윤동희 선수가 오늘도 3안타 치고 좋은 활약을 했지만 그냥 저가 느끼기에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5번, 6번에 넣으면 윤동희 선수가 본인이 어떤 타순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스윙이 자꾸 커지고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병살타 상황도 오늘 본인이 안타도 많이 만들어내고 타격감이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또 본인 뒤에 오늘 타격이 영 되지 않은 손호영 선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이 상황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 4개를 보면서 마지막에 처음 스트라이크로 들어온 공에 반응을 해서 이제 잡아당길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윤동희 선수의 머릿속에는 아마 끝내기 3런이 딱 들어가 있었을 거거든요. 왜냐면 오늘 본인이 타격에도 자신이 있고 또 뒤에 손호영 선수가 좋지 않고 또 그 유관남 선수가 8번에 빠져있고 정보근 선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연쇄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동희 선수가 그런 소위 말한 영웅 스윙을 안 하게 되려면 2번 자리에 들어가서 본인이 테이블 세터라는 생각을 갖고 어떤 상황에 맞는 타격 공을 오래 보고 황성민 선수를 더 진루를 시키고 요런 타격을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파워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타격을 해도 장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장타를 쳐야 된다는 인식을 안 해도 되는 선수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윤동희 선수는 좋은 선수가 잘 쉬는 타자고 어떤 해결사 본능도 있는 선수고 스타성도 있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찬스 상황에서 쪼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쪼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압박을 타순으로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이번에 두고 윤동희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인 공보고 공치기.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타격을 본인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를 하게 해줘야지 윤동희 선수가 본인의 능력을 100% 이상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황성민 윤동희로 가는 게 맞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사실은 레이에스 선수가 3번으로 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황성빈, 윤동희, 레이에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레이에스 선수가 안타는 정말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작년보단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타점 본능 그러니까 클러치 본능도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오늘도 되게 추웠는데 날이 계속 따뜻해진다면 분명히 작년에 레이에스 선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출루율이 3할 4푼이 타율에 비해서 그러니까 레이에스 선수는 때리고 나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좀 정리를 하면 그래요.
때리고 나가는 고타율의 클러치 능력이 있는 레이스 선수가 3번에 있어야지 1번 황선민, 2번 윤동희가 나갔을 때 불러들일 수가 있고, 거꾸로 1, 2, 3번이 1회 다 죽었어요. 그래서 2회가 나승엽 4번 타순부터 시작을 하면은 나승엽 선수가 오히려 4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4번 타순에 대한 부담감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제가 예측하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게 없다면 왜 나승엽 선수가 4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나승엽 선수는 출루율이 굉장히 좋은 선수, 지금도 4할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가 4번에 들어갈 때 일단 팀에서 홈런이 지금 제일 많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팀 내 최고 타자가 나승엽 선수이기도 하고, 지금 이거 출루율이 높은 건 안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2회를 출루율이 4할이 넘는 타자로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회를 나승엽 선수가 선두 타자면 출루를 하고 나갈 확률이 4할이 넘잖아요. 그러면은 무사 1루를 깔고 출발을 하면 뒤에 5번 고승민, 6번 전준우, 5번 고승민, 6번 전준우, 7번 김민성, 8번 유광남, 이런 순으로 있는다고 했을 때 전부 다 장타가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면 나승엽 선수가 1루에 있어도 장타를 쳤을 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1, 2, 3, 4 순서가 가장 제 생각에 좋은 타수는 황선민, 윤동희, 레이에스, 나승엽,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문제는 김태형 감독은 절대로 그렇게 레이스 선수는 죽어도 4번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안 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떠나서 윤동희 선수 2번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다. 딴 건 다 안 바꿔줘도. 그런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순 얘기를 좀 길게 하게 됐는데, 또 이어서 오늘 경기에 좀 중요한 상황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그리고 오늘 경기에 여러 상황들이 있었는데, 일단 1회 초에 위기가 있었죠. 위기가 있어서 무사 1, 3루 위기가 있었고, 사실 이 위기의 출발이 선두타자 황영묵 선수의 타구를 이루수 땅볼, 그러니까 사실은 직선 타석 땅볼이긴 했어서 막 쉽진 않았지만 충분히 잡아줘야 되는 타구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루수 고승민 선수가 시책을 하면서 선두 타자를 출루시켰고,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고승민 선수가 작년에는 오히려 이런 좀 이지한 타구에 대한 수비 실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2년차 이루수로 돌아온 두 번째 시즌은 올해 이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더 경험을 많이 했는데 더 못 잡지? 인데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면 사실 문제가 있겠는데, 근데 고승민 선수가 어찌된 건 2루수로 뛰어줘야 되긴 하거든요. 외야에 나갈 자리도 사실 그렇게 있지도 않고요. 2루 외야로 다시 나가는 것도 방향성으로 좋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외야로 나가는 게. 그래서 뭔가 이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면 해결을 하려는 그런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러고 이제 무사 1, 3루가 위기가 사라졌는데, 여기서 사실은 그 무실점으로 막을 수 있는 좋은 수비가 나왔어요. 3번 문현빈 선수의 1루 땅볼을 1루수 나승엽 선수가 아주 좋은 판단으로 3루 주자 쪽으로, 그러니까 3루 쪽으로 송구를 해서 3루 주자를 귀루하는 3루 주자를 3루에 스태그아웃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사 1, 3루의 위기를 1, 4, 1, 2로 바꿔놓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점수를 안 주고 막았으면 오늘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지 선수가 물론 그 선두 타자는 수비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수비 도움을 받으면서 무사 1, 3루가 1, 4, 1, 2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4번 노시안 선수한테 안타를 맞으면서 한 점을 주고, 그 뒤에 스스로 무너지죠. 최은성 스트레이트 보이넷, 이진영 2루타, 임종찬 안타, 이렇게 하면서 벌써 넉 점을 퍼주고, 또 이재원 우익수 등공으로 5점을 퍼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난조였죠. 그러니까 좀 실망스럽다는 게 이런 거예요. 물론 야구를 하다 보면 이제 맞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1선발의 어떤 중책을 맡고 있는 선수, 그리고 그만한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경험도 이제 많은 선수고, 그런 선수가 수비의 도움을 한 게 못 받고 수비에 큰 도움을 한 게 받았습니다. 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잃은 거보다 얻은 게 더 많은 정도의 수비였거든요. 사실 좋은 수비는. 근데 여기서 노시안 선수한테 맞을 수도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스트레이트 보이는데는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사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에이스라고 부르기엔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앞에도 얘기했지만 반지 선수를 당장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 줄 수 있는 변화를 먼저 줘보고 피치컴을 뺐고 진짜 포수 리드대로만 던지는, 그러니까 그날 다음 등판 때 저는 지령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유광남이 사인 낸 대로 무조건 던지라고.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는 공 던지는 기계다. 유광남이 주문 넣는 대로 그냥 던지라. 이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신체적인 거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너무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지 선수도 이 팀에서 이제 4년째 뛰면서 뭔가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인도 본인이 자꾸 내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의식을 좀 버리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게 안 바뀌면 강압적으로라도.
그런 게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쉬운 게 이제 2회에 추가 시점을 안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도망가는 점수를 안 줘야 됩니다. 근데 2회에 충분히 점수를 안 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1사 이후에 플로리얼의 2루타 그리고 투아웃 잘 잡아놓고 4번 노시안 선수의 3루 땅볼을 3루수 손흥민 선수가 잡지 못하면 실점을 내줘요. 그러니까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땅볼이었고 사실 실책은 안 받았지만은 저는 실책에 가까운 플레이라고 보거든요. 잡아줘야 하는 타구였는데 결국 이 한 점이 승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은 하나는 이 점수 로 도망에 가지 못했고 이 점수로 이제 그대로 굳어졌는데 만약에 이때 점수를 안 주고 5점으로 묶어놨으면은 뭐 단순 스코어만 보도 4대5였을 것이고 한 점 차였다면은 그 7회 말 나승엽 선수 홈아웃 상황에서 무리하게 돌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그 거기서 멈추면 아직 두 번의 공격이 남아 있고 치면 역전이고. 그러니까 훨씬 더 선택지가 많아졌을 것이고 저 한 점이 또 많은 출루가 됐을 때 작전에도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트 같은 작전이 더 쓸 수도 있었을 것이고 하여간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거예요. 근데 저 점수를 막아주지 못한 게 전 굉장히 컸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5점을 주고 아예 못 내는 거하고 5점을 주고 한 점을 더 주는 거하고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민성 선수였다면 쉽게 잡았을 건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3루 수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안 되는 수비를 방망이에서 만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은 사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3루수로 나올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들 2회부터 6회까지 계속 득점 찬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갔어요. 오늘 14만타 3분에 얻었으니까 그래서 2회 말에도 1득점하고 1사 1, 2루 무사 1, 2루가 있었는데 7, 8, 9 손흥민 유감만 전민재 아웃 3회 말에도 고승민 선수가 11구 승부 끝에 안타 치고 나가서 1사 1루에 좋은 찬스를 만들었는데 2사 1, 2루까지 이어갔지만 또 득점을 못했고 그리고 4회 말에도 이때가 아쉽죠 제일 윤동희 선수가 안타 치고 나가서 무사 2루 찬스였는데 이때 손호영 유강남이 그냥 아웃을 당하면서 네 무산이 될 뻔했으나 전민재 선수가 안타를 쳐서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무사 2루에서 조금 더 압박을 해서 한 점씩 더 냈어야 되죠. 네, 그리고 5회 말에도 1사 후에 유격수 포구트 실책으로 실책으로 출루를 했는데 1사 1루에서도 4번 5번에 해결을 못해주면서 득점을 못했고 그리고 6회 말에 2사 이후에 유관원 선수가 안타를 쳤습니다만 이것도 득점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진짜 괜찮은 찬스들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네, 2회 말에도 2회 말이 제일 컸죠. 2회 말이 무사 1, 2루에서 더 점수를 못 냈으니까. 그리고 3회 말에도 11구 승부 끝에 안타 치고 나갔으면 사실 투수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맥 빠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도 못 살린 것도 아쉬웠고요. 네, 그리고 7회 말에 드디어 와이스 선수가 내려가고 개인적으로 저는 와이스 선수의 오늘 9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와이스 선수를 공략 못한 건 좀 방법이 없었다고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불펜이 올라오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와이스 선수보다 좋은 9위를 가진 불펜이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공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박상원 선수가 나왔는데 2사 이후에 2득점을 했습니다. 좋은 과정을 통해서. 근데 나승엽 선수가 홈에서 아웃된 게 많이 아쉬웠죠. 제가 앞에 올린 직관 리액션 보면은 들어가고 세이프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안타가 나올 때 이건 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잠깐 제발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도 사실 고영민 코치가 돌렸기 때문에 나승엽 선수는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근데 약간 여기서 도박을 건 거죠. 이게 오판인지 도박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2사 상황이니까 돌린 것도 있고 들어왔으면 5대6 6이 되고 죽어서 4대6인데 멈췄으면은 2사 2, 3루에 7번 손호영 그리고 4대6이 2점 차 상황에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손호영 선수가 오늘 안 좋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어졌으면 분명히 대타를 썼을 거예요. 정훈 선수를 대타로 썼을 것 같고요. 그랬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달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정훈 선수가 해결을 못했을 수도 있고 뭐 안타를 쳐가지고 경기를 동점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의미 없는 과정인데 이거는 저기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또 없긴 했고 된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외야에서 보는데도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보고 나승엽 선수가 발이 빠른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악송구가 나오지 않으면 죽는 그 도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확률이 낮죠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벗어나는 송구도 아니고 악송구가 나와야 되고 사실 그 송구 자체도 정확하게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포수가 서서 잡았으니까요. 근데 한참 이제 늦었기 때문에 나승엽 선수가 그 포수가 서서 3루 쪽으로 좀 치우쳐서 잡았음에도 들어가는 길에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 맞죠. 물론 결과론도 맞지만 그러니까 그 조금 벗어나는 송구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홈플레이트에 자동 태그가 되는 게 아니고 포수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내리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시간을 생각을 하고 돌려서 죽는 거는 사실은 5대5 승부고 도박을 걸어볼 만한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죽은 거는 그것도 아니고 사실 송구가 빗나간 송구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여유있게.
그래서 이 판단은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8회 말에도 아쉬웠던 게 7회 초에 그 또 1-4-1루의 위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름 아닌 손호영 선수가 병살 처리를 잘 해내고 벗어났어요. 그래서 뭔가 흐름이 넘어온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선두 타자인 손호영 선수가 아쉽게도 초구에 바로 물러나 버리면서 좀 찬물이 끼얹었고, 그리고 2사 후에 전민재 황성빈의 안타가 나와서 2사 1-2루가 나왔습니다만은 또 고승민 선수도 그 초구에 땅볼아웃 당하면서 좀 분위기를 갑분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9회 말에 이제 하나 마무리인 김서현 선수가 나오는데 김서현 선수가 올 시즌 지금 방어율이 0입니다. 평균 자책이 0이고 그야말로 좀 무적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WHF도 0.70밖에 안 돼요. 이제 보이넷이 약간 있는 편이긴 합니다. 12.2이닝 5보이넷인데 오늘 2개 줬으니까 그전에는 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이 마침 약간 제가 보면서 서현이 울리는 날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그렇게 외치다시피 했는데 근데 또 아쉬운 게 선두 타자 전준우 선수가 초구 유격수 딱 붙이고 아웃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뀐 투수의 초구를 공략을 해보는 거는 뭐 아주 FM적인 공략 방법이기도 하지만 김서현 선수가 제구가 완벽한 스타일은 사실 아니고 9-2로 때려잡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초구를 보고 그런 김서현 선수의 공을 뒤타자들도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냅다 돌린 건 좀 아쉬운 판단이었죠. 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잘한 게 됐겠지만, 그리고 4번 5번 레이에스 나승기 보이넷을 골라서 나가고 4구 보이넷 5구 보이넷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구가 갑자기 난조를 많이 보였고 그 다음에 조금 흔들린 것도 아니고 다 많이 벗어나는, 이게 레이에스 보이넷이고 이게 승격 보이넷인데 다 많이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제구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윤동희 선수도 보면은 2구, 3구, 1구, 3구는 많이 벗어나지 않았고 2구가 많이 벗어나는데 근데 저는 윤동희 선수 병사의 타는 사실은 윤동희 선수 탓을 하지는 못하겠는 게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었고 본인 타격감도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쳐가지고 안타 만들었으면 영웅 되는 거고 근데 못했으니까 역적이 된 건데 탓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뭐 그 보면은 앞에 직구를 던지다가 이제 제구가 안 됐거든요. 김서현 선수가 보면은 레이에스 선수한테 4개를 직구를 던져 이게 제구가 안 돼서 다 빠졌고, 그 다음에 나승엽 선수한테도 슬라이더 볼볼 직구 스트라이크 직구 볼이에요. 그러니까 직구 제구가 계속 안 돼가지고 윤동희 선수는 슬라이더만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더는 그나마 제구가 좀 되고 있었기도 해요. 그래서 윤동희 선수가 마냥 기다렸다고 어떤 앞에 타자들처럼 연거푸 볼만 던지진 않았을 거라서 저는 뭐 윤동희 선수가 끝내기 병사를 쳤다고 오늘 경기에 역적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6번보다 2번으로 가는 게 좋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6번에 고승민 선수였으면 본인 게스히팅으로 때려가지고 장타가 나오거나 삼진 먹거나 둘 중 한 개였을 거예요. 근데 윤동희 선수라서 오히려 병살이 나왔던 것 같아요. 윤동희 선수는 공 보고 공 치는 게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왜 노리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스트라이크에 들어오니까 돌렸던 거죠. 근데 그것이 슬라이더였기 때문에 결국은 땅볼이 된 거일 텐데 어떻게 보면 윤동희 선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병살이 된 거예요. 공보고 공치기가 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오늘 경기가 좀 아쉽긴 했지만 재밌는 경기였고 좋은 경기를 했다는 건 변하지 않고요. 그리고 불펜 쪽에서는 정말 칭찬할 포인트가 많았죠. 일단 송재영 선수가 1.1이닝에 막아줬고 아주 완벽하게 막아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을 7개밖에 안 던졌어요. 그러니까 하나 타자들이 너무 쉽게 잡혀줬는데 뭐 오늘 특히 플로리어 선수를 3구 3진으로 잡는 모습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송재영 선수가 지금 평균 자책도 1.23밖에 안 되고요. 7.1이닝 1실점 이렇게 기록하고 삼진이 12개나 되고요. 보이넷도 4개예요. 그러니까 W1.09 아주 준수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지금 보면은 한 경기 말고는 전부 다 무실점이에요. 물론 0.1이닝씩 계속 던지기도 했지만 오늘 2.1이닝을 던지면서 또 어떤 더 역할을 많이 부여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정현수 선수가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송재영 선수가 나누어서 많이 덜어줄 수 있겠다는 어떤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투구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김광현 선수도 오늘 1이닝 1피한테 2삼진으로 아주 깔끔하게 잘 막아줬고, 그리고 김상수 선수도 1이닝 또 잘 잡아줬고요. 병살로 이제 처리를 했죠. 그리고 정현 선수도 0.2이닝 동안 또 잘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펜 운영은 뭐 흠잡을 데가 없죠. 정현수 선수가 일요일에 나오고 사실은 또 3일 정도 쉬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틀 쉬고 3일째 나왔는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꼈으면 더 좋았겠지만 뭐 2점 차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무리 좀 외행수 야구를 할 수는 없어서 실점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김광현 선수도 소리 소문 없이 지금 평균 자책을 2.25까지 내렸습니다. 12이닝이나 던져줬고요. 잘해주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있고, 김상수 선수도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평균 자책을 7.50까지 좀 내렸고, 최근 등판들은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와르륵 무너진 게 몇 경기 있어서 한, 둘, 셋, 4경기 정도 와르륵 무너졌는데 그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라서 사실은 지금 이 추격조에서
이 정도의 역할만 해줘도 김상훈 선수는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정철원, 김원중 이 두 명의 선수를 안 쓸 수 있게 해준 것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자 쪽에서는 사실 안타는 13개나 나왔는데 보면은 레이에스 4안타, 나승엽 2안타, 윤동희 3안타, 전민기 디트 경기를 했고 나머지 선수도 고르게 안타를 썼는데 오늘은 황성빈 선수가 득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롯데는 결국 황성빈 선수가 득점을 해야지 사는 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황성빈 선수가 루상에도 한 번밖에 못 나갔는데 황성빈 선수가 계속 나가서 흔들어 줘야지 뒷타자들이 그거에 좀 버프를 받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기는 아주 흥미진진한 매치업이죠. 롯데는 박세웅, 하나는 류현진 선수가 나오게 되고 국내 에이스들의 또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류현진 선수가 페이스가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승 무패 평균 자책 기록하고 있고 역시나 보이넷은 굉장히 28.1이는 5보이넷으로 명불허전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 경기에서 4월 5일에 한 번 안 좋았던 거 말고는 4번의 등판 전부 다 준수했습니다. 근데 류현진 선수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이닝을 굉장히 많이 먹지 못하고 6이닝, 5이닝, 6이닝 이렇게 먹어주고 있는데 이러나 저러나 좋은 투스윙은 아직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가 나오는데 좌투수니까 또 윤동희 선수가 전진 배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좀 라인업을 좀 달라지게 하지 않을까. 오늘 제기도 했고 좌투수니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박세웅 선수는 앞에도 말했듯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모습. 그러니까 이제 진짜 에이스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제 그렇게 믿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발 매치업에서 절대 밀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경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두 팀이 보여준 경기력이 좋았고 우리는 또 정철원, 김원중을 안 썼기 때문에 또 풀 충전된 두 명의 투수는 2이닝을 충분히 막아줄 수 있는 좋은 투수들이죠. 그래서 박세웅 선수가 7이닝 던져주고 정철원, 김원중으로 나머지 막아준다면은 사실은 또 실점을 많이 안 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도 안타를 많이 쳤기 때문에 타순을 조금 조정을 해서 좀 모아준다면 그리고 지금 전민재 선수가 9번에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2번 타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왜냐면 2번 타자 자리에 찬스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번 타자를 윤동희 선수로 넣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을 남기면서 오늘도 방송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오피였고요. 직관에 갔다 오면 사실은 좀 그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저도 사실 직관에 가면은 TV로 보는 것보다 오히려 경기 자체는 디테일하게 보지는 못해요. 다만 이제 그런 현장의 느낌이나 또 중계 화면에 안 나오는 어떤 수비 포메이션이나 움직임 이런 거를 보는 재미는 있는데 제일 큰 게 투수의 공을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는 게 아쉽죠. 그러니까 이런 포수 후면석 같은 좋은 자리는 모르겠는데 저는 외야에서 보통 보기 때문에 투수의 구위를 체감을 못한다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직관만의 느낌이 있으니까 잘 다녀온 것 같고요. 오늘 전 직관 잘 갔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고는 제가 5월 말이 나갈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잘 다녀온 것 같고요. 또 오늘 직관 가시는 분들은 꼭 승리의 직관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오피였고요. 재밌게 보고 들으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전진 투원투지 롯데 자요.